자, 이제 기본기 다지기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풀고 싶은 문제 몇 개 뽑아봤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13번에서 15번입니다. 어느 농촌 마을의 농촌 지역의 마을별 가구 수를 조사했어요. 마을별 가구 수. 물음에 답하세요. 푸른 마을, 은하 마을, 한라 마을, 사랑 마을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가구 수가 많이 적은가 봐요. 10가구가 안 되네요. 그렇죠? 자, 볼게요. 15번을 같이 풀고 싶어서 했거든요.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2가지 써보세요 했어요. 자, 드디어 내용 나왔어요. 장점 아닙니다. 그럼 제가 뭘 선호한다 했죠? 가장 많은, 그쵸? 가장 많은 마을별 가구 수는, 그쵸? 가장 많은, 가구 수가 있는을 해볼게요. 그게 좀 더 이쁘겠네요. 가장 많은 가구 수가 있는 마을은 뭐죠? 딱 보이죠, 바로. 은하 마을입니다. 이런 거 괜찮고요. 아니면 가장 적은, 그렇죠? 가장 적은 가구 수가 있는 마을은 한라 마을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거 가장 많은, 가장 적은 말고 난 좀 나만의 그걸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 마을 가구 수는, 그렇죠? 한라 마을 가구 수보다 한 가구 더 많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두 가구네요. 2가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여기는 몇 배란 말을 좀 멋있게 쓰고 싶은데 몇 배란 말을 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딱 2배, 이렇게 3배 이렇게 되는 건 없어서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지에서도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이 내용을, 이 그래프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맞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에서 26번입니다. 어느 마을의 동별 자전거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되어 있어요. 가동, 나동, 다동, 나동 있고 합계 있구나 했는데 나동이 없어. 호국 이거 어떡하지? 구할 수 있어요. 같이 가볼까요? 23번 나동의 자전거는 몇 대일까요? 대쓰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16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로 수로 보는 거죠. 20 더하기 14는 72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모는 총 72, 그렇죠? 그래서 16 빼고 20 빼고 14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2가 나와요. 그래서 22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세로 묶음은 적어도 몇 대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가? 가장 큰 걸 찾으면 되죠. 가장 큰 거, 나동에 20이 적어볼까요, 일단? 가장 큰 건 뭐죠? 나동이네요. 그쵸? 22, 22대까지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22대까지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2번에서 45번인데요. 요거 아이들이 거의 못 풀거나 틀려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잡아봤거든요. 어느 빵집에서 오늘 아침에 만든 종류별 빵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도넛의 수가 크로켓 수의 2배일 때 물음에 답하세요 했어요. 자, 식에서 그 문제에서 뭐가 있다? 식이 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문제에 식이 보였네. 그쵸? 요거 그대로 옆에 독해에서 써볼까? 도넛의 수. 가란 말은 는. 도넛의 수는, 그쵸? 크로켓의 수의. 의는 곱하기,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지 2배입니다. 되었죠?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큰 수, 크로켓은 작은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보통 작은 수를 네모로 하라고 해요. 중학교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수를 X로 말하라고 하거든요. 작은 수, 둘 중에 작은 것은 X야. 그러면 큰 것은 얘잖아. 크로켓의 2배니까. 큰 것은 뭐니? 큰 것은 식이야. 그렇죠? 지금 도넛은 하고 식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을 X로 보통 보고 큰 것은 식으로 보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옮기자. 어떻게 옮기지? 크로켓 위에 네모, 그리고 도넛은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조금 헷갈리면 네모 더하기 네모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선생님 빈 공간이 2개인데 어떻게 풀죠? 여기는 112 합계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42번 볼게요. 도넛과 크로켓은 각각 몇 개인지 구하라고 하죠. 합계에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40과 24를 빼는 겁니다. 그렇죠? 빼면 어떻게 되죠? 요거 2개에서 64를 한 번에 빼는 거죠. 그러면은 48 이렇게 되죠. 48이 나온 거예요. 이 48은 뭐죠? 도넛과 크로켓입니다. 그렇죠? 48개가 나온 상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크로켓은 네모가 하나예요, 한 조각. 근데 도넛은 네모가 2조각이에요. 그쵸? 그럼 48을 몇으로 나누면 되니? 하고 저는 시간 주고 계속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요. 2개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보자. 크로켓은 한 조각을 줬어. 그치? 48개 중에서 48개 중에서 한 조각을 주고 똑같은 걸 네모 한 조각 주고 도넛은 2조각을 준 거야. 그치? 그럼 몇 조각을 일단 나눠야 되겠니? 총 3조각요. 그쵸? 그치. 그러면 16이 나온단다. 그쵸? 지금 무슨 말이다? 네모 하나가 16, 16개란 뜻이야. 그럼 크로켓은 16개. 그리고 도넛은 뭐죠? 네모 더하기 네모 아니면 네모 곱하기 2였죠. 그쵸? 16 곱하기 2 해서 32, 32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도넛은 32개, 32개, 크로켓은 16개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갈까요? 여기서 48개를 그러니까 48을 한 조각, 2조각, 3조각 나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 6학년 2학기에 비례식에서 비례배분이란 거에서 나와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비례배분이라고 배우지 않고 슬며시 이렇게 문제를 끼웠어요. 4학년 때 나왔죠? 그런데 5학년 때 또 나와요. 저는 봤거든요. 기본 응용책에서. 5학년 때 또 나오기 때문에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이 한번 인식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48번에서 50번입니다. 혜인, 수민, 윤서 3명의 학생 중에서 반 줄넘기 대표를 뽑고 싶대요. 세 학생의 3회 줄넘기 기록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합시다 해요. 자, 48번입니다. 수민이의 2회 줄넘기 기록은 몇 회일까요? 했어요. 2회는 여기 보라색이 2회예요. 그쵸? 여기네요. 그쵸? 100에서 50을 빼면 돼요. 100에서 50을 빼면은 50이죠. 이 50이 몇 칸으로 나누어져 있죠? 5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한 칸당 10회가 되는 거죠. 그쵸? 50회. 50회를 5칸 나눠서 10회. 한 칸이 10회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50회, 60, 70, 80. 그래서 80회구나 하고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49번입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줄넘기 기록의 합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요? 했어요. 혜인이는 80, 80, 80이네요. 그래서 혜인이는 80 곱하기 3이어서 240이고요. 수민이는 60 더하기 80 더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24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윤서는 100이 넘었어요. 110 더하기 50 더하기 9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160, 250. 그쵸? 윤서는 250이나 돼요. 우와. 그러면 합이 가장 큰 사람은 윤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50번입니다. 누구를 반 줄넘기 대표로 뽑으면 좋을지 쓰고 그 까닭을 써보세요 했어요. 자, 50번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에는 예라고 돼 있어요. 예라고 돼서 수민이라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수민이가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 눈에는 혜인이가 대표로 뽑히면 좋겠다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 눈에는 윤서가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명 중 1명을 적었을 때 그 까닭이
타당하구나. 그 까닭이 그 까닭하면 좀 힘들죠 아이들이. 그 이유. 그 이유가 좀 설득력이 있어. 네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얘는 50번은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자,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혜인이라 썼다. 그럼 저는 혜인이라고 왜 썼어? 하면은 이제 아이가 써놓는 걸 보면은 혜인이는 1회, 2회, 3회 모두 80회를 딱 맞춰서 그렇죠? 너무 잘하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고 80, 80, 80 무난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혜인이가 나가면 80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도 괜찮은 까닭이에요. 그렇죠? 안정감 있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1등은 못해도 2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적어도 갑자기 실수로 뭐 걸려 넘어져서 뭐 50회밖에 못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수민이를 뽑았다. 그럼 수민이를 뽑은 이유는 뭐죠? 줄넘기를 처음에 1위 할 때는 못했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잘하고 있어서요. 그럼 대회 나갈 때는 더 잘할 것 같아서요. 이것도 괜찮은 이유예요. 그렇죠? 윤서를 뽑은 친구도 있습니다. 왜요? 1회, 2회, 3회 중에 그래도 윤서가 1회에서 가장 우월한 성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죠? 윤서가 그래도 가장 잘하는 게 한 번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도 괜찮은 타당한 이유예요.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약간 투자지만 그렇죠? 그래도 윤서 한번 믿어볼게. 이번에도 100회 넘게 한번 해봐. 나가서 이렇게 그렇죠? 밀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유를 타당하게 쓰면 이거는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응용형 기르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몇 개 뽑아봤거든요. 먼저 1-1입니다. 태영이는 모든 학생들이 갯벌에서 잡은 조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막대 그래프입니다. 지호가 잡은 조개수가 태영이가 잡은 조개수의 3배일 때 이거 뭐죠? 이거 식이에요. 이거 식이에요. 그렇죠? 표와 막대 그래프를 각각 완성해 보세요 했어요. 한번 볼까요? 지호가 잡은 조개수는 그렇죠? 는 태영이가 잡은 조개수의 그렇죠? 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쓰게 하고 물어요. 그러면은 지호가 더 정리, 태영이가 더 정리. 지호는 태영이의 3배를 했으니까 태영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 그럼 태영이 작은 수를 어떤 수 네모로 하자. 그러면은 지호는 그치 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태영이는 네모, 지호는 네모 곱하기 3을 하자. 이거 아까 선생님 풀었던 거 기억나니? 뭐 어제 풀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일단 볼게요. 여기서 은진이는 60. 있어요. 그렇죠?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지호가 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지호가 있어요. 지호가 몇 개죠? 50과 100, 5칸이 50 차이니까 하나는 10개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90개네요. 그렇죠? 와, 지호 90개예요. 자, 지호가 90개다. 어떤 수 곱하기 3이 90이에요. 그럼 어떤 수는 뭐죠? 30. 그렇죠? 태영이는 그럼 30개네요. 그럼 바로 또 연결되죠. 바로 그래프까지. 그렇죠? 그럼 다 나왔어요. 30 더하기 70은 100. 그렇죠? 그리고 60 더하기 90은 150. 그렇죠? 그래서 30 더하기 60 더하기 90 더하기 70 하면은 250이 나와요. 250. 그렇죠? 그러면은 괜찮게 썼어요. 자, 마지막 예음이만 남았어요. 그쵸? 70. 우와, 표 완료했는지 확인. 그 다음에 그래프 확인.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풀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 안에 식이 있다.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좀 아이들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형 3번입니다. 일부분이 찢어졌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와요. 한번 같이 볼까요? 혜준의 학교 4학년 반별 안경을 쓴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의 일부분이 찢어졌어요. 3반에 안경 쓴 학생 수는 4반에 안경 쓴 학생 수의 2배이고 시간 나갔습니다. 바로 할까요? 3반의 안경을 쓴 학생 수는 그쵸? 는 4반에 안경 쓴 학생 수의 2배. 그쵸? 자, 두 번째. 2반의 안경 쓴 학생 수는 바로 쓸게요. 2반의 학생 수는 그쵸? 3반의 안경을 쓴 학생 수보다 한 명 더 많대요. 더하기 1이다. 그쵸? 식이 2개 나왔어요.
2반과 3반에 안경 쓴 학생 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했어요. 자, 3반, 4반, 2반, 3반 나왔거든요. 여기서 유일하게 나온 게 뭐죠? 4반이죠. 오, 4반이 3명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부터 풀고 그다음에 요거 풀면 되겠구나. 그렇죠? 할게요. 4반에 3이라고 씁니다. 그럼 뭐죠? 3 곱하기 2는 6이죠. 3반은 6명. 그렇죠? 3반 6명 됐어요. 3반이 6명이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두 번째 식에 3반에 6 쓰면 되죠. 6 더하기 1은 7. 그렇죠? 그럼 2반은 7명입니다. 7명. 그렇죠? 그림까지 그렸네요.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까지 그리고 보니까 자, 결국은 뭐죠? 이 문제는 대표 3은 응용력 기르기 어려운 문제라 보다는 이 문제 속에서 식을 2개를 찾아서 그렇죠? 3, 4, 2, 3 중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힌트를 가져와서 그럼 나머지를 풀면 되는구나.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응용 4학년 1학기 5단원 막대 그래프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아마도 풀 때 평면 도형 한다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막대 그래프 보면서 약간 쉬어가는 타임을 가질 거예요. 다만 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쉬운 단원이긴 해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 가령 내용을 쓰세요인지 장점을 쓰세요인지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큰 수를 보고 그 큰 수까지 넣을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이런 거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심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 6학년 때 비례 배분으로 배운다는 거. 몇 조각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총 몇 조각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나누어야 되는지 문제에서 식을 찾는 그 스킬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